네,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패키지에서요. 오른쪽 클릭. New. 클래스 바로 밑에 뭐가 있나요? 클래스 바로 밑에 인터페이스라고 있죠. 네, 인터페이스 하시면 돼요. 인터페이스라고 하시면 되고 여기 이렇게 할까요? 데이터베이스 모듈 이렇게 할게요.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여기를 패키지 1번이고요.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중입니다.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중이고 데이터베이스 모듈이고요. 자, 인터페이스에는 붙일 수 있는 모디파이어가 퍼블릭과 패키지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클래스랑 똑같죠. 클래스도 프라이빗 클래스 없다 그랬고 프로텍티드 클래스 없다 그랬어요. 다른 패키지에서 공개할 거냐 같은 패키지에서 공개할 거냐 클래스는 딱 두 가지 가지고 있죠.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인터페이스에서 붙일 수 없는 게 abstract. 클래스는 일반 클래스와 abstract 클래스가 추상 클래스가 있죠. 근데 인터페이스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abstract가 없을까요? 인터페이스 자체가 추상 클래스예요. 약간 특별한 종류의 추상 클래스란 말이에요. 추상 메서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추상 메서드가 아닌 메서드를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상이 되어야만 돼요. 그래서 안 붙여도 인터페이스는 abstract를 붙이지 않아도 abstract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생성자를 호출할 수 없는. 그 다음에 final. 절대로 final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추상 메서드가 있으니까 그 추상 메서드를 구현을 해야 되겠죠. 구현을 하려면 변경할 수 있어야 되는데 final은 변경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클래스랑 다른 점은 abstract라고 하는 키워드와 그 다음에 final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쓸 수가 없다. 그게 빠져 있죠. 그게 빠져 있고 다른 클래스를 extend 할 거냐, 다른 클래스를 확장할 거냐.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도 인터페이스를 상속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인터페이스가 클래스를 상속하는 건 안 돼요. 인터페이스가 인터페이스를 상속하는 건 가능한데 인터페이스가 클래스를 상속하는 건 안 돼요. 반대는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내용들만 보셔도 딱 요 정도가 있으면 인터페이스가 클래스를 상속할 수는 없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으셔야 돼요. 수업시간, 네. 자, 일단 피니시.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여기가 클래스 대신에 뭐가 들어간 것 뿐이다? 인터페이스라고 들어간 것 뿐이에요. 그렇죠? 네. 자, 멤버 변수를 만들게요. 필드. 인터페이스가 가질 수 있는 멤버 변수예요. 멤버 변수는 뭐밖에 못 갖는다? public, static, final 밖에는 못 갖는다. 그래서 public, static, final은 어떻다? 뭐 할 수 있다? 생략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여기다가 int라고만 할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버전 1.1 뭐 이렇게 할까요? 자, 보세요. 이클립스가 벌써 얘가 스태틱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스태틱인 거 알 수 있을까요? 폰트가 누워 있어요. 그쵸? 폰트가 똑바로 서 있지 않고요. 폰트가 누워 있어요. 이탈릭체라고 부르죠. 이탈릭체는 스태틱이에요. 스태틱. 일단 그거 벌써 알 수 있어요. 퍼블릭인지 파이널인지 이거는 메인에서 테스트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공개가 되어 있으면 그거는 퍼블릭, 변경할 수 없으면 파이널이고요. 스태틱이라고 하는 것은 폰트만 봐도 스태틱인 건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메서드. 인터페이스에서 메서드는 퍼블릭이면서, 그러니까 공개가 되어 있으면서 abstract인 메서드만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공개된 추상 메서드만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메서드가 퍼블릭 abstract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생략 가능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에서는 보통 어떻게만 정의를 하냐면 리턴 타입과 이름과
그리고 파라미터만 선언하면 돼요. 이렇게 할게요. int, select 이런 거 하나 만들고요. int, update 비밀번호 업데이트 한다고 할까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흉내만 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정확한 거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들을 select, 검색하는 메서드.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들 중에서 패스워드만 업데이트하는 메서드. 그러면서 여기서 int를 리턴하는 목적은 select가 몇 개가 됐느냐를 리턴해 주는 거고 update가 몇 개가 리턴이 됐느냐 이거를 리턴해 주는 메서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여기는 설명을 적어야 돼요. 개발자들 아까 서로 두 개의 팀이 그 회의를 한다 그랬잖아요. 회의를 하면서 그 어떤 의견 일치를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의견 일치를 보면서 메서드를 이렇게 만들게 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 약속한 거를 문서로 만들어야 돼요. 문서로 만들어야 회원관리팀에서는 그 문서를 보면서 이 메서드를 사용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팀에서는 이 문서를 보면서 실제로 바디가 없는 부분을 바디를 만들어 주겠죠. 그렇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페이시가. 그러면서 메서드 이름은 뭘로 할까? 메서드가 파라미터는 무엇을 가지면 좋을까? 메서드가 무엇을 리턴하면 좋을까? 뭐 회원관리팀에서는 성공 실패로만 줘, 불리언으로 줘,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우리는 인트로 주는 게 편해. 싸우다가 결국 팀장이 힘 있는 팀의 의견을 따르겠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메서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는 메서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여기다가 설명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흉내만 한번 내볼게요. 뭐 이거는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검색하는 기능. 뭐 리턴은 검색된 자료의 개수. 그래서 검색된 자료의 개수니까 정수다. 뭐 이런 정도로 쓸 수가 있겠죠. 이런 정도로 쓸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그 회원관리팀에서는 셀렉트를 이용하면 그리고 파라미터를 아무것도 안 주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 검색하는 게 가능하구나. 그 다음에 이 메서드의 리턴 타임만 보면 검색된 자료가 몇 개인지 알 수 있구나.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데이터베이스 팀에서는 우리가 자료를 검색해서 몇 개가 검색이 됐는지 인티저를 리턴하는 메서드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겠죠. 이런 문서를 바탕으로 해서 두 개의 팀이 서로 분업을 하고 협업, 같이 만든 거를 합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뭐 비밀번호를 수정하는 기능. 이거는 뭐 수정할 비밀. 이건 사실은 말도 안 되지만 더 있어야 돼요. 파라미터가 실제로 하려면. 그 다음에 뭐 리턴은 수정된 자료의 개수. 이런 식으로 뭐 회의를 통해서 메서드의 시그니처가 결정이 되고 그 메서드의 기능이 결정이 되고 메서드에 투입할 인풋들이 결정이 되고 메서드가 어떤 결과를 내놔야 되는지 아웃풋들에 대한 것들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림으로 이런 그림 그렸었잖아요. 그죠? 메서드의 인풋으로 투입이 되어야 될 것들, 메서드가 무엇을
아웃풋으로 내놔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들, 어떤 결과를 줘야 하는지들, 그 다음에 메서드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메서드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딱 여기까지를 약속만 하는 것, 여기까지를 약속만 하는 것, 이게 뭐다? 이게 인터페이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추상 메서드랑 추상 클래스랑 그렇게 다를 거 없어 보여요. 그죠? 네. 추상 클래스는 얘를 선언할 때 public static final 하고서 추상 클래스 선언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public abstract int 하고 선언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인터페이스는 걔네들을 생략하는 거예요. 생략. 클래스 같으면 abstract 생략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문장이 있을 때. 클래스에서는 이런 바디가 없는 메서드를 선언할 때는 abstract를 생략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인터페이스에서는 생략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생략 가능하다는 얘기는 public abstract 이렇게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항상 public abstract니까. 자, 이해되시죠? 자, 이제 메인에서는 이 데이터 모듈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보면서 메서드를 사용만 하면 돼요. 사용만 하면 되는 거고요. 사용만 하면 되는 거고, 데이터베이스 팀에서는 이 인터페이스를 보면서 여기에서 구현이 되어져 있지 않은 메서드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팀에서 데이터베이스 팀에서 일하는 개발자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클래스. 자, 이제 여기에 이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모듈이라고 할게요. 인터페이스 이름이 데이터베이스 모듈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오라클을 사용하는 그런 팀이어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모듈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뭐 어떻게 붙이든 상관은 없지만, 자, 이제 우리는 슈퍼 클래스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클래스는 슈퍼 클래스가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있다?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현해야 된다. 자, 그러면 add. 옆에 버튼 add 있죠. add 누르시고요. 우리 방금 만든 게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자, 요 정도 하니까 우리가 만든 게 보이죠? 그쵸? 네. 맞는 거를 선택하셔야 돼요. 다른 거 선택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만든 거 선택하시고 오케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슈퍼 클래스는 입력창이 한 줄짜리죠. 한 줄짜리니까 클래스가 몇 개밖에 못 들어간다? 하나밖에 못 들어간다. 이 얘기가 뭐냐면 상속받는 클래스는 하나밖에 없다. 단일 상속밖에 안 된다. 라는 얘기고요. 인터페이스는 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길죠. 그죠? 밑에 더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버튼이 이름이 add인 거예요. add 했다가 remove 했다가 지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구현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만 보더라도 그런 문법이 생각이 나셔야 돼요. 되셨죠? 네. 피니시 해볼까요? 피니시. 이클립스가 여기까지를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클래스 이름 지정하고 그 다음에 구현하는 인터페이스 이름을 지정해서 클래스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 이클립스가 클래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모듈은 데이터 모듈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거예요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extends 상속이 아니라 뭐다? implement 구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extends 우리말 그대로 옮기면 확장, 다른 말로 상속이고요. 상속 implement
런치. 이거는 구현이에요. 구현. 그래서 뒤쪽에 클래스 이름이 나오면 extends, 뒤쪽에 인터페이스 이름이 나오면 implements. 구현과 상속 개념 아시겠죠? 구현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상속이에요. 상속, extend, 확장. 일반적인 거에서 구체적인 걸로 조금 더 확장되는 게 extends. 추상적인 거를 추상적이지 않게 바디를 만들어주는 게 구현이에요. 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때는 implements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상속에서 나왔었던 오버라이드와 개념이 똑같아요. 네. 메서드 추상, 죄송합니다.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구현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뭐다? 오버라이드. 왜 오버라이드냐면, 자, 얘가 부모 타입이 되는 거예요. 얘가 슈퍼 타입이 되는 거고요. 슈퍼의 서브 타입이 되는 거예요. 그 슈퍼 타입에 있는 메서드와 리턴 타입, 이름, 파라미터까지 동일하죠. 리턴 타입, 이름, 파라미터까지 동일하고 기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버라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버라이드. 되셨죠? 자, 이클립스 사용하니까 코딩하기 쉽죠? 네, 뼈대는 금방 만들어 주잖아요. 그리고 이 안쪽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이제 데이터베이스 팀에서는 이 안쪽만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당장은 오라클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이렇게만 할게요. 이렇게만 하죠. 인트 리턴 하니까 그냥 0이라고만 리턴할게요. 0이라고만 리턴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는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에 업데이터 업데이트 이렇게 하고, 이쪽에다가 뭐 패스워드 제대로 넘겼는지 요것만 붙여주죠. 뭐 이런 정도로 해주고, 여기서도 그냥 리턴 0, 별다른 의미 없으니까 이런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인터페이스, 두 팀 간의 약속을 만들었고요. 데이터베이스 팀과 그 회원 관리를 해주는 팀 간의 메서드 약속을 만들었고요. 데이터베이스 팀에서 그 약속대로 메서드의 바디를 만들어서 넘겼어요. 회원관리팀에. 야, 니네 이렇게 써 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원관리팀은 무엇을 하면 될까요? 메인에서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우선 첫 번째로 확인해 볼 거는 뭐냐면, 자, 여기서는 이런 일을 할 겁니다. 이런 일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클래스 안에 있는 스태틱 변수나 스태틱 메서드를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했었는지 기억나세요? 인스턴스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스태틱 변수 사용할 때. 인스턴스 안 만들죠?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누구 안에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클래스 이름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기억나시죠? 이거 기억 안 나세요? mass.py. mass가 클래스 이름이고 mass 안에 있는 public, static, final 변수를 접근하려고 할 때에는 클래스 이름 점하고 변수 이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터페이스에 있는 public, static, final 변수를 접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객체를 생성할 수는 없고 인터페이스 이름
sum 하는 거죠. sum. 그러니까 스태틱 변수 사용하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스태틱이에요.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않고 그러면 그 이름을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변수 이름이나 메서드 이름을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클래스 이름이란 말이에요. 클래스 이름이거나 인터페이스 이름. 자, 이렇게 하니까 DB 버전 나오죠. 그죠? DB 버전. 바꾸려고 해볼까요?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름이 뭐죠? 에러 내용이 뭐죠? final field, final 멤버 변수. assign, 할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변경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이게 아까 제가 필드를 선언할 때 public, static. 자, 메인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public이죠. 다른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public이죠. 클래스 객체 생성 없이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하니까 static이죠. 변경할 수 없으니까 final이에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에서는 선언된 변수는 앞에 아무런 수식어가 없더라도 공개되어 있고 인스턴스 생성 없이 스태틱으로 사용 가능하고 값을 변경할 수 없는 final이에요. 그게 이 한 문장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요거는 지울게요. 이렇게 할까요? 인터페이스에 퍼블릭이니까 메인에서 사용할 수 있었고 스태틱이니까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을 했고 변경하려고 하니까 에러가 났으니까 파이널. 그렇죠? 이거를 확인한 거예요. 이거 확인한 거고. 자, 그럼 실제로 기능을 이용을 하려면 객체를 생성을 해야 돼요. 자바는 무조건 객체를 생성해야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메서드의 기능들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메인에서는 코드를 어떻게 쓸 거냐면 데이터베이스 모듈 이렇게 쓸 거예요. 변수 이름은 간단하게 db라고만 하죠. 자, new. 자, 컨트롤 스페이스 해보세요. 컨트롤 스페이스. 컨트롤 스페이스를 하면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anonymous inner type. 이거는 익명 내부 클래스라고 하는 방법으로 만드는 방법이고요. 이건 아직 우리가 공부한 게 아니에요. 이 인터페이스 요건 좀 이상하다. 안 보여주는군요. 안 보여줘요. 그냥 하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모듈 이렇게 생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언은 인터페이스 이름으로 하되, 그죠? 인터페이스 이름으로 선언을 하되, new 생성은 구현 클래스 생성자를 호출해서 생성할 수 있어요. 인터페이스 자체는 생성이 안 돼요. 인터페이스 자체는 생성이 안 되는데 그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추상 클래스들을 전부 생성한 녀석들을 이용을 하면 생성자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뭘까요? 다형성이. 이것도 폴리모피즘이에요. 부모 타입, 자식 타입인 거예요. 이것도. 자, 우리가 만든 거는 데이터베이스 모듈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있었고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모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모듈은 데이터베이스 모듈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물론 이것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클래스도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MySQL
데이터베이스 모듈은 데이터베이스 모듈이잖아요. is A 관계가 성립한단 말이에요. 인터페이스에서도 이런 관계가 성립해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다. MySQL은 데이터베이스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형성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서브 타입, 변수 선언은 슈퍼 타입. 이렇게 하면 좋은 점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는 객체를 생성했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db. select 할 수 있죠. select. 실행해 보세요. 오라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합니다. 이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점 뭐가 있어요? 업데이트를 사용하셔야죠. 뭐 비밀번호 뭐 이런 식으로. 어때요? 오라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 했어요. 이렇게.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흉내만 내는 거예요. 우리가 정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우리가 정식으로 이렇게 해볼 거예요. 어렵지 않죠? 항상 자바는요. 어떤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하고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코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되셨습니까? 자, 이제 인터페이스와 구형 클래스 사이의 관계 아시겠어요? 인터페이스와 구형 클래스 사이의 관계. 자,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서비스를 론칭을 했어요. 서비스를 론칭해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잘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자료도 검색을 하고 업데이트도 하고 삭제도 하고 이런 거를 잘 사용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오라클이 데이터베이스를 유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라이선스 비용을 굉장히 크게 올려버렸어요. 회사 쪽에서는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로 바꾸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다가 MySQL이라고 하는 오픈소스를 찾아서, 근데 요즘은 MySQL을 오라클이 인수해버렸어요. 어쨌든 MySQL이라고 하는 오픈소스를 찾아서 데이터베이스 팀이 데이터베이스를 다 이관했어요. 다르겠죠. 기능이 다를 거예요. 기능은 다르지만 프로그램의 그 구현 부분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바꾸냐면 두 팀 간의 약속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쓰든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쓰든 셀렉트 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 업데이트 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 이 약속은 그대로 유지를 한 채로 MySQL을 사용할 수 있도록 메서드들을 구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회원관리팀에서는 그 모듈로 대체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데이터베이스 팀에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새로운 클래스를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할게요. MySQL 데이터베이스 모듈. MySQL이 데이터베이스 이름입니다. 뒤에 인터페이스 이름 붙여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인터페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 모듈 찾아주세요. add 데이터베이스 모듈 오케이 finish. 자 이렇게 하니까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모듈을 만들 때와 똑같이 implement 데이터베이스 모듈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자, 여기도 간단하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냥 프린트만 하나씩만 넣을게요. 여기서는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에 별다른 내용은 아니니까 뭐 그렇게 뭐
이 안에 있는 문자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다. 클래스를 만들고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하고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하겠다고 했으면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abstract 메서드들을 override해서 구현을 해주면 된다. 자, 이게 데이터베이스 팀이 해야 될 일이에요. 데이터베이스 팀은 이렇게 약속된 규칙들은 그대로 유지를 한 채, 어떻게 했어요? 기능들을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회원 관리를 담당하는 팀에서는 여기 있는 코드 한 줄만 바꾸면 돼요. 뭐 이렇다라는 가정하에서 데이터베이스 모듈 DB를 생성하는 객체만 뭘로 바꿔주자? MySQL 데이터베이스 모듈로 바꿔주자. 자, 이렇게 하니까 바뀌는 코드가 한 줄밖에 없죠. 나머지 코드들은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용은 바뀌었죠. 오라클에서 셀렉트의 내용과 오라클에서의 업데이트 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메서드들을 이용하는 방식은 바뀌지가 않아요. 셀렉트와 업데이트와 같은 메서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바뀌지 않아요. 이게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목적이에요. 회사 대 회사로 일을 할 때요. 갑인 회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을인 회사가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 하는 회사가 을인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자, 오라클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라클과 협의해가지고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놨어요. 셀렉트를 이렇게 하겠다, 업데이트를 이렇게 하겠다 하고서 오라클과 협의해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놨고 그 인터페이스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거예요. 만들었어요.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를 바꿀 일이 생겼어요. 아예 회사를 바꿔버렸어요. 오라클 걷어내고 MySQL이라고 하는 다른 회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소스 코드가 변경이 최소한으로 되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뭘 한다? 그 회사한테 이미 자기들이 쓰고 있었던 인터페이스만 딱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능을 원하고 리턴 값은 이거를 원하고 우리는 너희들한테 이런 파라미터를 넘겨줄 거야. 기능을 구현해줘. 돈 얼마 줄게. 기간 얼마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인터페이스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자기들이 클래스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 이쪽 회사는 딱 한 줄만 딱 바꾸면 나머지 하나도 바꾸는 필요 없이 기존에 동작하던 코드가 그대로 동작하는 거예요. 이게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두 팀 간에 혹은 두 회사 간에 약속을 하고서 그 약속대로만 구현하면 나중에 뭔가가 바뀌더라도 코드의 변경을 최소화하면서 기능들을 업그레이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 인터페이스의 목적입니다.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이 코드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개념을 잘 잡으시면 되고 인터페이스 어떻게 만드는지 구현 어떻게 하는지 이것만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